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나를 조금씩 가볍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말을 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의견을 내도 쉽게 무시당하는 느낌.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내가 너무 약하게 살았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참았던 순간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던 날들. 누군가와 다투느니 차라리 내가 물러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선택들.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려였고 책임이었고 때로는 생존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오래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밀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 말에 무게가 사라졌고 내 존재의 경계가 희미해졌고 사람들은 나를 언제든 괜찮은 사람,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였고 임금의 총애를 받던 관료였으며 조선을 개혁하려는 꿈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음모에 휘말렸고 역적으로 몰렸으며 가족과 떨어져 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18년.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도 사라졌고 관료로서의 권력도 의미가 없었으며 그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나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말은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았으며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약용 역시 처음부터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배 초기 그는 분노했고 절망했으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쳐지는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를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다시 자신을 세웠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그는 말을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낸 뒤 그가 남긴 것은 500여 권의 책이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들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났다. 세상이 나를 밀어냈기에 오히려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말의 무게와 존재의 품격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씩 다시 세우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정약용처럼 큰 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처럼 18년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조금씩 당신의 삶의 경계를 세우고 당신의 말에 무게를 되찾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정약용의 삶과 사유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말을 줄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해명하지 않았으며 설득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자 그의 말은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쓰면서 오히려 당신의 말이 가벼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흘려듣게 됩니다. 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당신의 존재도 가벼워 보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가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입니다. 물론 말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침묵이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는 거 아닐까?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말을 해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오해하고 여전히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신중하고 더 무게 있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즉각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해보는 것.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내하고 수락하지 말고 잠시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길게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냥 그렇군요 하고 물러서는 것.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은 생각 없이 사라진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너무 빨리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바로 들어주고, 누군가 요구하면 바로 움직이고, 누군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하는 것. 그것이 친절이라고,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빨리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든 가능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즉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도 답의 한 방식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을 했을 때 생각해보고 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물었을 때 조금 더 생각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이 당신의 말과 결정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물론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상대가 불쾌해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즉시 대답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했습니까?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두고 답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주도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자신을 이용하려 한 사람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경계를 세우자 그의 삶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많은 관계를 붙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과도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너무 자주 뒤로 미루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조금씩 경계를 세워도 괜찮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내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아니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 당신이 느끼게 될 가벼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고요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처음에 그 고요함은 고립이었고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거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요함은 죽은 침묵이 아니라 살아있는 평온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진 않으신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익숙했던 분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고요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만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60세가 넘어서야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노인이었고 세상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배 시간 동안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진짜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정약용처럼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나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한 번 덜 하는 것. 오늘 하루 즉시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는 것. 오늘 하루 한 번쯤 아니요라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에 조금씩 무게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진짜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당신도 지금부터 당신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을 다시 세워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존중받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